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네. 자, 이 또 네 사람이 모였는데요. 네. 네 사람이 모인 이유는 뭐 우리 독지가님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400개 특집 하느라고 모여서 모인 김에 한 번 더. 모인 김에 한 번 더 한 것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그 헌정방송 신청을 하신 애청자분 중에서 혜원님이 계시는데 혜원님께서 네 사람에게 똑같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셨어요. 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메시지까지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똑같은 책을 주고 이 책으로 헌정방송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서 기왕 4명이 모인 김에 그 숙제를 하고자 이제 한 편 더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네 사람이 같이 혜원님 헌정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읽어보자고 소개할 책은 그랜트 스나이더의 책 좀 빌려줄래라고 하는 카툰 에세이입니다. 네, 카툰 에세이죠. 네, 카툰 에세이. 그 혜원님은 정말 JYP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아시는 분인가요? 실제로도 아는 네. 사람이지만 아는 저 후배인데 이 헌정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 중에 막 1000페이지짜리 책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JYP 괴롭히려고 드라마도 봐라. JYP가 보기 싫으면 YG라도 봐라. 그런 분들 많은데 카툰 에세이를 보내주고 이걸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책까지 보내주잖아 또. 네. 네, 감사합니다 혜원님. 네. 아 근데 다른 헌정방송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책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 책은 저희가 사서 봅니다. 네. 자 그런데 혜원님께서는 이제 네 사람한테 이 책 좀 빌려줄래라고 하는 카툰 에세이 집을 한 권씩 사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뭐 넷이 다 읽었어요. 유쾌하게 읽고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 분은 알았습니까? 저도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 나만 네. 몰랐던 거야? 오, 나는 이건 뭐냐 이러고는 검색해보니까 되게 많이 팔렸더라 이거. 네.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린 줄은 몰랐어요. 오. 이 책 나왔을 때 저의 그 SNS 계정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이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책 좋아하는 분들. 제목은 책 좀 빌려줄래이고요. 이게 부제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위쪽에 있는 부제는 멈출 수 없는 책 읽기의 즐거움이고 아래쪽에는 세상의 모든 책 덕후를 위한 카툰 에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원제가 오히려 이 책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원제는 뭐였죠? I will judge you by your bookshelf. 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같은 결에 그러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책장을 보여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특집 방송이고 헌정 방송이니까 우리 재미로 댓글 소개하기 전에 I will judge you by your bookshelf를 우리말로 좀 의역하는 게임을 좀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면은 재밌을까요? 당신의 책장에 당신을 말한다. 아, 그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직역에 가깝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 실력은 이 정도. 네. 너의 책장에서 네가 보여? 오. 너무 원태현 시 제목 같은. 그럼 맞아요. 원태현 씨 제목. 너의 책장을 봤어. 넌 이런 놈이구나. 아, 그 앞에만 해도 좋을. 너의 책장을 봤어. 아, 너는 너의 책장. 그거 너무 좋다. 너는 너의 책장. 지금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요, 그 괜찮. 아까 거보다 홀라요.
박평님도 저 편집자는 제목 정하는 것도 뭐 노동으로 하는 분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박평님 책 제목은 되게 저자들이 정한다는. 아 본인은 제목 안 정합니까? 왜요? 찬성. 82년생 김지영 박평님이 지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음. 네. 아, 되게 부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안 돼요. 박평님은 그냥 여기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이게 네. 본인의 어쨌든 방송하다가 생각나면 또 말할 거예요. 맞아.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살롱 마담님 크크크 신년 특집 너무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해가 보태질수록 크루님들의 케미가 더 찰떡이 되시니 듣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소리 안 내고 킥킥거리느라 힘드네요. 흐흐. 다들 자기 책 파느라고 현기증 나신다는 박평님 크크크. 그분들 사이에서 할 말 다 하시는 멋진 박평님 새해에는 목소리 더 많이 들려주세요. 분량 챙겨주시기를. 그리고 혼비님 새 책 들고 어서 출연해 주시기를. 새 책은 안 들고 왔지만 네 출연은 오늘 하셨습니다. YG, JYP, 박평, 혼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걸상 애청자분들, 제작진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책걸상과 함께 신나는 책수다 유훗. 감사합니다. 네, 그러문요님께서도 이 박평님께서 소개하신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태고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방랑자까지 읽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차에 박평님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긴 거 말하는 거죠? 무슨 네. 쟁기를 끌고 뭐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장기를 끌어라. 무슨 축으로 끝나는 그 어려운 이름. 올가 토카르추크. 아 정말 우리 올가 토카르추크 작가님 의문의 1패. 네. 자, 그 2018년 노벨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그 네. 너무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데 미스테리고 네. 설정도 기가 막히던데 서점에서 이렇게 펼쳐봤거든요. 심지어 글자가 너무 작더라. 눈이 침침해가지고 내가 보기 힘들 만큼 글자가 작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문요님께서 어쨌든 이 책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과연 자연과 인간의 인위적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 읽고 나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책이었어요. 작가 문장의 품격이 뛰어나게 빛나고 어렵지 않고 짧고 시적인 문체와 허구와 현실을 껄끄럽지 않게 섞은 잘 읽히고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은 재미난 스토리 전개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거 아마 YG 들으라고 한 소리인 것 같아요. 머더 미스터리에 대한 기대를 읽으면 실망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합니다. 추천 감사드려요. 아주 많이요. 네, 그러문요님께서는 굉장히 책을 좋게 읽으셨나 봐요. 자, 다음 댓글도 좀 소개해 볼까요? 줄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과학책을 어렵다는 선입견에 읽지 않는데 YG가 소개해주신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코로나가 길어지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잘 읽혀서 놀랐습니다. 이런 책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읽을 일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진짜 소설처럼 재밌어요. 그 책 두께라던가 과학책이란 편견 때문에 그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디 블루님 댓글인데요. 좋은 책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당선 합격 계급.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역사. 공정하다는 착각은 사놓고서 못 읽고 있었는데 어서 읽어야겠네요. 다른 책들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책걸상 덕분에 노멀 피플, 섬에 있는 서점 읽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여행 동반서로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도 추천드려요. 독특하고 정말 매력 있어요. 과학의 품격 개정판도 박평님 에세이도 기대됩니다.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그게 또 참 즐겁네요. 네, 커피 조아님 지금까지 들어본 방송 중에 이번만큼 JYP님이 YG님과 YG님의 책을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방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의 품격 잘 읽었는데 소개해주신 책도 그렇게 좋은가 하며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뎁스에 대한 한마디. 오늘도 재미있고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언제 진심으로 따뜻하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죠? JYP가 그 올해의 책 2020년 올해의 책을 소개하면서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 나온 책들 중에 YG 과학의 품격이 제일 훌륭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말을 Did I? 그런 말을 하면서 그 힘든 시대를 위한 경제학 또 한 장을 또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또 이 얘기를 먼저 YG가 그 과학의 품격에서 했었다. 통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 얘기가 YG가 한 얘기는 별로 다르지 않다. Did I?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날 YG한테 제가 뭘 얻어먹었었나 봅니다. 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뭐 했나 보죠. 네, 네, 과학의 품격 좋은 책입니다. Kiss on I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로맨틱하잖아요. Kiss on I. 아니 로맨틱하면 웃어요? 우냐 그럼? 로맨틱한데? 섬에 있는 서점 이 책을 이전에 읽다가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론 분명 내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 책을 잡고서는 이틀 만에 다 읽어냈습니다. 너드스러운 츤데레인 인물들이 시크한 미국식 유머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이 매력적인 책을 읽다가 왜 멈췄던 걸까요? 내 기억엔 그땐 AJ와 에이미의 로맨스만 보여서 뻔한 러브스토리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야와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억이 1도 없을 테지요.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건 책걸상 덕분입니다. 얼마나 이 책을 극찬하시던지 웬만하면 읽다 만 책은 다시 안 읽는 저도 구워 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잘 읽은 책 한 권을 제 인생에 보태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서점 없는 동네는 동네도 아니다 라는 대목을 읽고 제 작은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생각도 독후감 삼아 올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시크한 책걸상 재미나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에 있는 서점 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는데 출판사는 도대체 어디죠?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없네요. 사실은 문학동네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왜 문학동네 약해집니까? 문학동네 좋은 회사죠. 문학동네 계열사에서 여행준비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약해진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참 사람 감사합니다. 네. 민음사에 대한 애정도는 약간 내려갔죠. 본인 책 거부해서. 네. 팽팽한 긴장 관계로. 네, 자, 책 좀 빌려줄래? 이제 그랜트 스나이더의 이 카툰 에세이집을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저 근데 이 책은 진짜 독특한 책이더라고요. 독특한 책이기 전에 그랜트 스나이더라는 저자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낮에는 치과 의사고 밤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는 다재다능하신 분인데요. 뉴욕 타임스의 만화를 연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뉴욕 타임스의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거지? 뉴욕 타임스의 만화를 그리면서 세상에 알려질 수가 있나요? 그 전에 뭐 뉴욕 리뷰 오브 북스나 이런 매체들에서 활동을 하셨겠죠. 그 그래서 전에는 잘해서 뉴욕에서만 좀 알려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널리 알려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지은이 소개를 보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었는데 되게 유명해. 뉴욕 타임스에 뭔가 만화를 연재하거나 칼럼을 쓰면은 유명하면 이제 끝에 올랐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2013년 카툰 어워드에서 최고 미국 만화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기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도 올랐고 또 그가 그린 글이나 그림이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펴낸 책이 바로 오늘 같이 읽어볼 책 좀 빌려줄래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줄거리가 이어지는 책은 아니에요. 네. 그냥 짤막짤막한 대체로 뭐 한 페이지, 뭐 두 페이지짜리도 있던가요? 네, 가끔 두 페이지. 그리고 네. 사실 그 카툰 하나 하나가 만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한 컷이죠. 한 페이지가 네. 좀 큰 그림으로. 네, 그 만만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심지어는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 그랜트 스나이더의 카툰 한 쪽을 가지고 두세 시간 세미나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생들이나 혹은 학부생들 혹은 고등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을 모아놓고서 그 카툰 한 페이지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 두세 시간 토론 수업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카툰 에세이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 약간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아 이거 만만한 책이 아닌데 두세 시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진짜 어떤 대목은 두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동의하는 게 일단 책 좀 많이 읽는 사람, 뭐 자기가 좀 책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즐거운 만화들이 많죠. 네.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펼쳐지는 곳마다 읽을 수도 있고요.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가 나와요. 네,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쭉 보다가 흥미가 좀 생기는 대목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그냥 읽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그랜트 스나이더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 그 원서로는 책이 더 있더라고요, 몇 권.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한국에 아마 처음 번역돼서 소개된 것 같은데 잘 팔렸지 않습니까? 잘 팔렸어요. 분명히 몇몇 회사에서 이미 딴 책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이 책 좀 빌려줄래라는 책을 낸 윌북이라고 하는 출판사도 좀 사연이 있는 출판사인데 그 윌북의 홍영환 대표님이 사실은 열린 책들의 마케터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열린 책들의 홍재웅 대표랑 호흡을 맞춰 오면서 열린 책들에서 어쨌든 간에 우린 그 굉장히 좋은 그래픽 노블들 많이 나왔잖아요. 번역서 뭐 그래픽 노블 어쨌든 한국 출판계에 또 한 획을 그은 좋은 출판사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홍재웅 회장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아마 독립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시고 차린 출판사가 이 윌북이라는 출판사고 또 거기서 또 열린 책들이랑은 약간 다른 결의 본인의 감각으로 독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책들을 기획하고 또 뭐 출판사 경영도 비교적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을 검색을 해보면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자신이 상사로 모셨던 열린 책들의 홍지영 회장의 삶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학위 논문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출판인 홍지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이제 어떤 한국에서 이 번역서 출판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거기서 이제 그 홍지웅 회장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어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YG는 참 아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런 뒷얘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책을 보면은 출판사 검색을 해가지고 막 이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인지 나무 위키 이런 거 회사 하나 차리면 잘 될 것 같은데. 맞아. 양구 위키 같은 거 하나 사이트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재밌게 읽은 흥미롭게 읽은 책이 과연 좋은 사람이 낸 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책이 그랜트 스나이더의 첫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네, 번째 첫 책은 아니더라고요. 첫 책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여러 권 있던데요, 아마존 가니까. 아니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거. 아, 한국에 네. 소개된 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생각하기의 기술이 윌북에서 2년 전에 먼저 나왔어요. 그 네. 생각하기의 기술이 원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잖아요. 네. 이 저자의 그 사실 이 책 좀 빌려줄래라는 책을 통해서 그랜트 스나이더라는 저자죠. 네. 저자를 알았는데 그 책
책이 그렇게 많이 뭐 영감을 주고 화제가 되었던 책이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이거 나도 그래 내 얘기야라는 감정을 여러 번 느끼셨죠? 저는 이 책 읽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가벼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책갈피로 이런저런 것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도 다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그 컷들이 반복되고 이래서 그냥 가볍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고 덮었어요. 그러다가 좀 가볍게 한번 보다가 어제 이걸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YG의 이야기처럼 이 안에 이야기를 흠뻑 이렇게 머금고 있는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맞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들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 글 쓰는 이의 하루 이거 보면은 총 28칸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는 것까지. 근데 아침 먹고 커피 먹고 뭐 몽상하다가 또 커피 먹고 또 처음 몇 줄 쓰다가 나 천재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다가 또 절망에 빠졌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막 조깅해요. 조깅하다가 좀 시간 좀 때우다가 밥 먹고 또 명상하고 낮잠 자고 계좌 확인. 여기서 빵 터졌는데 계좌 확인해요. 막 이런 과정들을 그냥 컷컷으로 보여주는데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있어요. 그걸 또 그리고 알파벳 네. 26장면으로 부터 ABCD부터 G까지 그렇게 나가요. 네네. 근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4칸이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게 4칸이 있어요. 근데 노란색으로 된 건 뭐냐면 글을 쓰다가 내가 천재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글 쓰기가 3칸. 그래서 4칸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주황색 4칸은 절망, 의문, 공허감, 실존적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은 글을 쓰면서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 칸이에요. 한 칸. 28칸 중에. 그리고 나머지 27칸은 다 쓸데없거나 그냥 괴롭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이런 데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게 글 쓰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치한 거라든지 이 일상적인 그 하루를 묘사하는 가운데 딱 한순간 그 지니어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발견한 포인트들도 되게 좀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강박증 환자를 위한 책장 정리법 이런 거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 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 윗칸이 문화예술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과학, 종교, 문학 이런 방식으로는 저도 나누거든요. 큰 카테고리 종류별로 나누는데 그 세부가 놀라워요. 문화예술 안에서 고급과 저급을 나눠요. 네, 그리고 과학에서도 증명된 것, 맞아요. 그다음에 논쟁 중, 그다음 사이비 예를 들어서 이제 증명된 건 이제 광합성이라던가 만유인력, 진화론 이런 게 이제 증명된 것이고 논쟁 중은 끈이론, 평행우주, 뭐 그리고 이제 사이비는 우생학이나 골상학, 사혈요법 뭐 이런 게 이제 사이비로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종교도 너무 웃겨잖아요. 종교도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이제 JYP 책장에는 종교 책들이 전혀 없겠지만 있어요 몇 개. 몇 개 있어요? 그럼요. 네. 무시해서 죄송해요. 사람은 바보지. 아니 종교책 책장에 없는 사람 바보입니까? 근데 그 종교 책들을 책과 책 사이 1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간격들도 저는 좀 간격들도 약간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더 사이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요. 떼어놓고 하긴 근데 또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붙게 해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종교별로도 종교 이제 책을 간격을 해서 꽂아야 진짜 이 강박증 환자의 책 정리법이다라는 거죠. 거의 책을 인격화한 것의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끝자를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라권 그리고 프로스트 시집하면은 로스트의 T자랑 프로스트의 T자에서 이제 T자를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의 이 E와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뭐 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에드거 앨런 포의 포와 로빈슨 크루소의
크루소의 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한쪽에 딱 모아놓고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전문 용어로 라임이라고 합니다. 네,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제목이랑 제일 잘 맞는 컷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책장을 보여주면 네가 누군지 얘기해줄게. 이거는 이제 딱 이 책장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 그 여기에도 관련된 카툰이 있던데 다른 사람 집 놀러 갈 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슬쩍 막 쳐다보죠. 맞아요. 예, 막 술 마시고 막 음식 먹지만은 중간에 화장실 간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책이 많이 꽂혀 있는 서재방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의 사람일지를 그 몇 이렇게 안 이야기를 되는 하잖아요. 2페이지짜리 카툰 타인의 책장이라는 카툰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네, 요- 12쪽에 나오죠. 12쪽에. 네, 요건 뭐 네. 아주 재밌죠. 네. 네. 음. 12쪽에 타인의 책장을 보면은 뭐 나오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멋을 부렸지만 얄팍한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 머문 사람, 정리벽이 있는 사람, 이제 진정한 독서가, 뭐 구제불능, 야, 요거를 그림을 안 보여주고 말로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 같이 보면 이게 지금 한 컷 한 컷이 다 네, 웃음을 네. 자아내게 하는. 그리고 중간에 저는 이 얘기도 기왕 다들 모인 김에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아까 박평이 그 글쓰기의 하루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113쪽에 글을 쓰는 이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 4명 다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글쓰기로 밥벌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를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13쪽의 카툰을 보면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뭐 내면의 성찰, 미지의 모험, 반복된 거절, 고독한 환경, 당돌한 야망, 한밤의 몰두, 카페인 기운, 독자의 기쁨, 상상의 나래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이유를 좀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나는 어느 부분에 제일 가까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JYP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카툰은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일단 글을 쓰는 이유라고 쭉 적혀 있는 것들이 이게 딱히 이유야 이게? 반복된 거절이 이유입니까? 반복된 거절이지만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 JYP는 당돌한 야망 아닙니까? 저는 JYP는 당돌한 야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왜 당돌한 야망이에요? 이미 됐을 걸? 이미 되었을 걸? 역시 당돌해. 역시 당돌해. 당돌한 야망이라고 하자면은 뭐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무슨 집을 사겠다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렇지는 않죠. 뭐 그 안 될 거라는 거 알고요. 왜 쓰느냐고 물으면 참 할 말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왜 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왜 쓰느냐?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만약 이유가 없다면 나는 그러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혼비님은 뭐예요? 제가 보고 좋았던 거 혹은 인상적이었던 거, 불편했던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독자의 기쁨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근데 독자의 기쁨. 기쁨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기쁨을 굉장히 넓게 확장해서 생각하신 거죠. 확장해서, 예. YT는 네.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게 기쁨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국 축제자랑 하면서 사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놓지 왔어요. 마세요. 근데 다들 넣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을 넣는 순간 싸구려 책이 근데 돼요. 저는 저 혼자만 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박태하 저하고 공조한 박태하도 반대했고 편집자들도 반대했고 다 반대했는데 저는 너무 넣고 싶었는데
저도 그걸 알아요. 이걸 사진을 넣는 순간 사진을 잘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방금 와이즈님 말한 것처럼 책이 확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저분해 보일 그러니까 수 있고. 사진을 딱 이렇게 진짜 맥락이 있는 그 본문과 진짜 잘 어울리는 사진을 선택해가지고 또 퀄리티가 있는 사진을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기가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퀄리티, 그러니까 딱 누가 봤을 때 책 조잡해라고 이 책을 좀 폄하를 할 지언정 사진을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내가 축제에서 본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냥 글로써 써서 알려야지. 아니 내 글 5줄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이 정보를 줄 수 있다면 난 사진 한 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어요. 그런 그래서- 사진은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 모든 축제 현장에서 그 얼굴 드러내지 않고 지금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김원비 작가가 셀카를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여기를 딱 갔었다. 그건 인증샷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인증사진을 내가 해가지고 거기 얼굴을 갔든 처음으로 안 공개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책은 비닐로 싸고 서점에서 이렇게 넘겨보지 못하도록. 근데 어쨌든 이걸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제가 글 쓰는 이유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는 뭔가를 공유, 전달 이거에 굉장히 욕구가 크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 박평은 어떻습니까? 저 여기 이 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매일 집에 가서 글을 쓰거든요. 진짜? 아니 뭐 매번 연재하는 글들 무슨 글들이 있으니까 글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마감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약속 때문에 써요.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마감. 네, 약속 때문에 쓰는데 쓰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던 그 챕터가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막 잠과 싸워야 되고 잘 안 풀리고 이 문장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 너무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한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는 그 순간에 중독이 돼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에 한 표. 음. 가끔 쓰다 보면 내가 썼지만 정말 잘 썼네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 그걸 맞아요. 보는 기쁨이 있죠. 그건 독자랑 나누고자 하는 욕구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네. 사실은 여기 보면 카페인 기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카페인과 한밤의 몰두가 섞여서 만들어낸 그 나의 분위기. 기쁨인 거지 어. 독자의 맞아요. 기쁨이 아니라. 그쵸.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88페이지 보면은 시인의 본업.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아는 뭐 문인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문인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먼 멜빌은 포경선 수습사원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로버트 프로스트는 농사 망한 농부. 그리고 에밀리 디킨스는 고양이 집사. 파블로 네루다는 외교관. 저는 몰랐는데 잭 케로악은 철도원. T.S. 엘리엇은 은행 직원.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는 소아과 의사. 찰스 부코스키의 책을 좋아하는데 구시렁대는 우편 집배왕. 네, 그리고 마야 안젤루는 나이트클럽 가수. 필립 라키는 공공도서관 사서. 여기 되게 보험회사 중역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리스 스티븐스는 보험회사 중역. 찾아보면 다 유명한 문인들인데 이런 문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유머러스한 카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놔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와이즈님이 시작부터 제목이 번역이 좀 아쉽다고 해서 자꾸 그 생각이 떠도는데 생각을 저도 못했었는데 이게 약간 책 덕후를 위한 카툰 에세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제 주변에 책 덕후들이 한 99.5%는 책을 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책 좀 빌려줄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 덕후들은 책을 책 절대 안 책 빌리고. 빌리지도 않고 그치. 사실 빌려주지도 않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사서 주거나 네. 그쵸. 그런 사서 경우들이 주거나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 책을 주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책을 별로 내가 소장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나는 새로운 책을 살 거다라는 의지의 음.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 JYP는 옛날에 책을 빌려주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빌려주는 건가? 그 빌려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정쩡한 상황에서 내 책이 밖으로 나간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안 돌아오더라고. 그쵸. 안 음. 돌아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안 주고 네. 네 끝까지 갖고 있죠.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야. 어차피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결국 다시는 안 볼 한 페이지도 다시 안 볼 책들이 태반일 텐데 이 네. 책들을 정말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사할 때마다 아저씨들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 혼나죠. 그쵸.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네.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한번 작정하고 책을 1,800권을 한꺼번에 처분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세요? 아니, 다들? 하죠. 그쵸. 보통 이사하기 직전에 이제 그쵸. 구박받으면서 하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이제 가족을 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첫 이사를 할 때 음. 되게 괜찮은 이삿짐 센터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를 할 때마다 그 팀의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팀장님이 이제 이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궁시렁대시는 거예요. 책이 늘었다고 네. 책이 줄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네. 다음에 이사할 때는 꼭 책을 줄이세요. 그래야 이사를 맞습니다. 네. 아니면 이사 안 하신다고. 의사 선생님처럼 만날 때까지. 콜레스테롤을 줄여. 줄여오세요. 저는 37페이지가 약간 찡한 챕터였는데 아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너무 아껴서 표지도 누렇게 바라고 너덜너덜하고 막 몇 장은 찢어지고 막 이런 책인데 뒷부분에 마침내 똑같은 그 책인데 새 책을 샀다고. 그래서 같은 여정이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다시 설레면서 이미 너무 많이 읽어서 낡았던 책을 새 것으로 산 다음에 다시 설레면서 이렇게 막 펴드는데 저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약간 이게 찡했어요. 네,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났냐면 방금 1,800권 처분했다 할 때 그 계기가 된 것도 그 책이었는데 제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지금도 제 인생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책을 한 번 더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책 말고 다른 새 책을 읽을 것이냐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책을 그러니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한 번 더 읽었으면 읽었지 이 새 책을 읽지 않겠다 싶은 책들을 다 골라냈어요. 그래서 1,800권을 한 번에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약간 되게 기념비적인 책이었는데 그래놓고 새 책으로 2번 더 샀어요. 이 책을 또 다시 새 기분으로 읽으려고. 그래서 약간 이거 보면서 좀 찡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책은 진짜 개치인 게 네. 제가 끝까지 못 읽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싫어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느낀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집에는 꽂혀는 있는데 네. 그리고 가끔씩 저희가 인용도 하는데 심지어는 근데 끝까지 못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저 재밌었던 것도 있는데 은둔 작가 되는 법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책이 이 작가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 다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머도 적당하고 약간 놀리는 것도 적당하고 그 통찰이라고 해야 할까? 성찰 이런 것도 좀 적당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은둔 작가 되는 법은 사실 작가를 좀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둔 작가 되는 법이 방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필명을 만든다.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 자연 속의 은신처를 짓는다. 우스꽝스러운 변장을 한다. 문학상 수상을 거절한다. 미출간 원고를 파묻는다. 신비주의 사인회를 연다. 작가 사진을 모두 없앤다.
자기가 쓴 소설의 세계 속에서 산다. 속편 집필을 거부한다. 그리고 사이에 배경색이 딱 다른 칸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완벽할 책을 써낸다. 예요. 완벽한 책을 써내면 작가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안 드러나도 된다. 근데 작가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가 쓴 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책을 막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랄까 약간 밈처럼 이렇게 막 재밌게 주고받는 장난, 농담 이런 것처럼 은둔 작가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약간의 놀림이 섞인. 사실 문학상 수상 거부하면 뭐 작가도 좋고 기자들도 좋잖아요. 뉴스니까. 근데 그 수상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노력과 그걸 주관하는 단체들인데 곤혹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작가 사진을 없애는 것도. 편집자들은 작가 사진을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느끼는 약간 미묘한 것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층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약간 아주 냉소적인 건 아니지만 적당한 톤으로 이런 농담을 하는 것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자꾸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관심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작품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만으로 충분하면은 사실은 그 작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겠죠. 이제 그런 게 저는 맞아요. 이것의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완벽한 책을 써내면 그냥 자신은 그냥 운둔해도 되는 거죠. 더 이상 작가의 말이 필요하지 않은 네. 거죠. 네. 그리고 인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굳이 이거에 드러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저는 이거과 관련해서 약간 공격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은둔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신비 작가. 요즘 작가들 치고는 요즘 작가들 치고는 이렇게 오프 모임을 되게 잘 뭐 활발히 한다거나 소통을 SNS로 열심히 한다거나 뭐 얼굴 공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팟캐스트 나오고 있는데 은둔 작가는 아니죠. 그치. 네. 저 정도면 은둔 작가는 아니죠. 근데 제가 약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누가 너 그렇게 하려면 완벽한 책이나 쓰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완벽한 책 쓰지도 못할 거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같은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전 이거 읽으면서 약간 그때의 상처와 맞아. 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한참 이제 한 중간 정도 읽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일을 하던 제 10살 동거인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뺏어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넘겨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딱 덮고서 딱 다시 책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같은 사람이 쓴 책이네. 정확하다. 아빠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쓰기도 했겠죠. 이 그랜트 스나이더도 당연히 본인이 책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걸 쓸수 취재해서 있겠죠.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책 덕후들하고 무슨 FGI를 많이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책 덕후들의 공감 에세이이기도 하지만 책을 뭐 덕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 경험들에 너무 행복했었던 어떤 기억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는 게 있어서 책 덕후가 아니시더라도 뭐 어떤 책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던가 책으로 인해서 너무 뭐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분들이 읽으시기에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분도 그러셨어요? 이게 책갈피로 쓸만한 물건들 부분이 몇 페이지죠? 2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책갈피가 꽂혀 있던데 저는 아 정말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저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갈피가 21쪽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엽서 같은 책. 엽서 같은 책갈피. 그래서 센스 있다. 예, 센스 있게 신경을 네. 많이 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렇게나 꽂았는데 거기 들어간 거 아닐까? 근데 두 사람이나 그랬는데? 그랬다면 네. 저는 되게 그래서 센스 있다. 이거 약간 센스 있게 신경을 썼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센스 있었지만 편집자들 노동력 아니, 20을 역시 페이지 하나씩 그 다 꽂아서. 자신의 보스를 논문으로 썼던 분이 차린 출판사답네요. 네. 근데 책갈피로 쓸만한 물건들 속에 내가 쓰는 책갈피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책 날개를 접어서 그렇죠. 책을 약간 상하게 하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산 책인데 뭐 이러면서 이 근데 정도는 근데 외국 책은 책 날개가 별로 없나? 없죠. 잘 잘 없죠. 없죠. 하드커버가 그 한국 많고 출판의 문화. 띠지. 하드커버가 많고 띠지도 아니면 말고. 페이퍼백이고. 그런 네. 그렇네요. 네. 저 그래서 입사 시험 칠 띠지도- 때 띠지는 띠지는 외국은 없죠. 띠지는 그래요? 있죠. 근데 예. 여기 우리만큼 띠지는 흔하진 없죠. 않아. 예. 입사 시험 칠 때 책갈피 기능을 쓰라고 했을 때 책갈피라고 썼다가 장렬하게 틀렸잖아요. 너무 몰랐어요. 네. 자,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책 읽기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 덕후를 위한 카툰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카툰 책 좀 빌려줄래 라는 책을 넷이서 함께 읽어봤고요. 오늘 방송은 혜원님의 헌정방송 네. 혜원님을 위한 헌정방송이었습니다. 네. 뭐 책걸상 애청자들 그리고 책걸상 독지가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책이니까요.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거 내 얘기네 하고 꽂히시면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